끝까지, 마지막까지 제 생명의 마지막까지 버틸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절박하게 만든 걸까요? 끝도 없이 펼쳐진 메마르고 막막한 땅. 중년의 두 남자는 왜 사막을 찾았을까요? 사막을 찾아 날아온 곳,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조드푸르입니다. 이곳에서부터 파키스탄 국경까지 타르 사막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막을 찾아온 일행 중 김영민 씨는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결혼 직장에서 건네주지. 아내 유미 씨가 남편 부축을 친구에게 맡깁니다. 살짝 대는다. 이번 여행은 두 남자가 주도했답니다. 근데 하고 많은 여행지 중에 왜 하필 사막을 택한 걸까요? 젊었을 때는 산으로 가고 늙어서는 사막으로 가라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 해 뜨는 걸 보러 가고 늙었을 때는 해 지는 걸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아직 늙은 나이는 아니다. 늙은 나이는 아닌가. 그게 애매한 거야. 늙어가는 나이라고. 또 석양. 불현듯 인생을 되돌아보니 막막한 사막과 같더랍니다. 사실은 그런 걸 석양에 해가 떨어지니까 지상에 별이 뜨고 있어요. 답이 없는 인생길, 사막에 서면 뭔가 길이 보일 것만 같았던 거죠. 사막 속에 세워진 도시 자이살메르로 향합니다. 지금 일행이 가장 걱정하는 건 영민 씨의 건강 상태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민 씨는 6년 전 뇌종양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머리 쪽 검사하시고 예. 이쪽으로 쭉 오세요. 5년이 지나 완쾌된 줄로만 알았는데 뇌에 다시 종양이 생겨났다는 끔찍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2014년 12월의 일입니다. 재발 판정을 받으니까 그날 이제 일요일날 아침에 찍고 월요일날 가서 아내랑 같이 재발 판정을 받았는데 정말 당황스러워서 정말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어떻게 된다 그런 것보다도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이번에 수술하면 안심불수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의사의 진단. 영민 씨는 수술을 포기하고 스스로 병을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비교적 좋아요. 근데 이제 교모세포종의 평균 여명 기간을 보통 우리가 치료 후에 14개월 정도를 평균 보고 14개월 뭐 그 정도 보기 때문에 뇌종양 중에 제일 나쁜 뇌종양이에요.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지만 희망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좀 정말 대단하시고 한번 인도 되게 무리가 좀 될 수 있지만 아무 문제 없을 거니까 자신 있게 잘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영민 씨에게 사막을 가자고 제안한 친구가 있었죠. 같은 회사 입사 동기인 배영호 씨입니다. 사막에 쓴 거. 야, 이 세계지도가 원래 여기 있었냐? 없었는데 이번에 깔았어. 아, 인도 때문에? 그 겸사겸사. 야, 완전히 인도 여행에 그냥 그러니까 인도 여행에 영호 씨는 입사 8년 만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여러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절박하다고 표현이 맞을 것 같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보자.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지. 그 절박함이 두 사람을 사막으로 이끌었나 봅니다. 얼마 높아? 어떻게 할래? 괜찮아. 이렇게 발 이렇게 빼고 해서 미끄러지듯이 내려. 미끄러지듯이 아니 그러니까 미끄러지는데 좀 괜찮아. 높다 이거지. 괜찮아. 미끄러지듯이 오케이. 본격적인 사막지대에 들어섰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되네. 여기서부터는 주로 낙타를 이용해 이동한다는군요. 처음 낙타를 타면 누구나 공포감을 느낀답니다. 키가 생각보다 꽤 높았죠. 안전할 것 같아? 왼쪽 다리에는 힘을 잘 못 줘요 제가. 왼쪽 몸이 마비된 영민 씨에겐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One is camel get up, lean back, 린 뒤로. and then you come to the front. First lean back. One is camel get up, lean back. 이게 너무 Just only just one is get up. Yeah. Yeah. Lean back and then front.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오케이. 근데 갈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무리하지 말고. 가다가 힘들면 내릴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전. 도전을 보완하는 게 너무나 험하잖아. 늘 도전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정상을 바라보며 내달렸지만 돌아보니 막막한 사막이었습니다. 영민 씨가 불안해 보이는데요. 저는 내릴게요. 내린다니까? 내릴게요.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영민 씨에게는 아무래도 무리였나 봅니다. 이렇게 하고 오이차. 땡큐. 이제 차 타고 가실 거예요? 예예. 도저히 뒤에서 제가 마크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I'm sorry. 제가 원래 이렇게 타는 걸 싫어하고 동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고양이, 개 다 싫어하는데 여기 와서 일단 낙타 체험을 차를 타느냐 낙타를 타느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한번 타보자 했는데 몇 미터 못 갔네요. 힘드네. 오늘 하루 일정을 다 힘을 쏟아버렸네. 영민 씨 부부는 차로 이동하고 영호 씨는 낙타를 타고 다음 목적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바다박이라는 사막 위에 세워진 왕의 정원입니다. 이렇게 앉으면 돼. 다리를 영민 씨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콜콜 먹는 거 알고 왔어? 먹고 싶어? 좀 더. 먹을 줄 알아? 나 호두 먹는 멍멍이는 내가 본 적 없어. 이것도 안 먹어? 너무 새끼. 영호 씨도 낙타를 타고 금방 뒤따라왔습니다. 어떻게 온 지 한참 됐어? 수고는 뭐 낙타가 수고했지. 네, 괜찮아. 여기서부터 두 남자는 걸어서 사막을 횡단할 계획입니다. 즉시 아까 아주 잘했어. 그다음에 유미 씨는 뒤에서 낙타와 함께 같이 오세요. 낙타를 타고 오세요. 안 그러면은 지원 무대로서 역할을 못해. 앞세우고 우리가 쫓아가. 사막길인 인생 한번 이겨내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둘, 셋. 배영호, 김영민, 유미, 화이팅! 영민 씨에겐 이번 사막 여행에 명확한 목표가 있답니다. 배 대표는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정상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저는 사막을 이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치유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일상으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있어요.
일상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 아이들, 또 어머니,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해야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으니까 하는 데까지 도전하고 또 안 되면 쉬고 그렇게 해서 건너가겠습니다. 영민 씨에겐 든든한 지원군 아내가 있습니다. 사막길을 함께 걸어갈 친구도 있고요. 두 사람은 23년 전 회사 면접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열정과 패기가 넘쳤던 청춘이었습니다. 그 6년이라고 그럴까? 이제 좀 많아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배 대표하고 나하고 그 면접을 2번이나 같이 봤어요. 면접을. 그런 확률도 굉장히 적죠. 그렇지. 면접을 2번을 같은 방에 들어가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같이 본 사람은 있지만 다 떨어졌지. 많이 떨어졌지. 우리만 붙었지 우리만. 마지막으로. 사실은 사는 게 예측 불가능해서 재밌는 것 같아. 예측한 대로만 되면 뭐가 재밌겠어.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물론 그 예측 불가능한 일이 우리 바람과 반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서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뭐 나는 오히려 그동안에 그 우리가 각자 겪었던, 영민이하고 내가 각자 겪었던 그 시련과 고통들이 이렇게 사막 여행 오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두 사람 다 돌파구가 필요했던가 봅니다. 영호 씨는 느닷없이 아픈 친구에게 사막을 가자고 했고, 영민 씨는 기다렸다는 듯 단번에 응했습니다. 아내는 황당했지만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답니다. 현재까지는 자신이 없고 낙타를 타고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걸어서 떼약볕을 그렇게 장시간 동안 걷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뭐 남편을 만나고 나서 남편의 얼굴을 본 다음에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보이질 않자 아내는 마중을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졌어. 왜 그래? 말은 안 했지만 영민 씨는 생각보다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야, 왼쪽 발목은 괜찮아? 아빠 공개를 했어. 가을이라지만 한낮의 온도는 40도. 지열까지 치솟아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택한 고행길, 아내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아까도 그만할까 그랬더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인이 투명한 시간대 생각하고 그렇게 하네? 아, 그렇지. 식사를 마치고 두 남자는 다시 사막으로 길을 떠납니다. 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첫날부터? 무엇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좀 달성하고자 했던 것들을 좀 얻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막에선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낙타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은 길을 갑니다. 이들은 목적지를 타르 사막의 한복판 카오니 듀온으로 정했습니다. 고운 모래로 뒤덮인 광활한 사구라는데 120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한답니다. 모래 언덕으로 향하는 길엔 이런 황무지도 만납니다. 우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돼. 돌과 자갈로 뒤덮인 길은 걷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아픈 몸을 이끌고 영민 씨는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꽤 올렸는데. 그러네. 야, 저 10kg? 더 될, 10kg가 뭐야? 한 15kg 이상 되겠는데? 더 될 것 같아. 더 될 것 같지? 여기 뭐 아무것도 없으니 뭐 거리를 가늠할 수가 있네. 상당히 먼 거리네. 멀리 왔어. 되돌아보니 지금까지 꽤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막 횡단 이틀째 두 사람은 걷고 또 걷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제일 이거 딱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자성어가 세옹지마야. 맞지? 그러니까 100% 나쁘기만 한 일도 없고 100% 좋기만 한 일도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좋은 일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시간일 겁니다. 특히나 힘든 길을 걸어온 두 사람에게는 말이죠. 조금. 이게 혹시 무슨 그쪽에 저기 처음에 달려온 지금까지도 사실은 사막이고 황무지였잖아요. 뭐 자갈길 같은 그런 사막길을 건너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친구와 함께 떠나는 이 뒷모습을 보면서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제 뒤뚱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을 이렇게 지내면서 한편으로는 좀 믿음직스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좀 희한하죠. 그렇게 믿음직한 가장으로 남고 싶어 사막을 찾은 것일 테지요. 사막에서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영생활 오늘로 3일째. 아침부터 태양은 장렬합니다. 조금씩 뿌려. 자, 시작. 물이 없는 사막에서 이제 간단히 씻는 요령도 터득했습니다. 줘봐. 아, 그래? 자, 준비. 덕분에. 고맙다. 내가 고맙다. 오늘도 걸어야 하는 거리가 20km가 넘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남편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무사하게 목표하는 그 대까지 잘 다치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다시 사막 속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 오늘의 지형은 어제와는 또 다릅니다. 돌멩이들이 작아지고 나무가 없는 허허벌판 황무지입니다. 끊임없이 열기가 쏟아지고 몸 숨길 그늘 하나 없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아침 8시인데 이렇게 더우니? 덥지. 오후 2시엔 어쩌려고. 고인돌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걷다 보니 사막 한복판에 뭔가 돌을 쌓아놓은 게 보입니다. 어떻게 한 얼추 3km? 그 정도 났을 거야. 왔는데. 알고 보니 공동묘지였습니다. 사막에서 나 사막으로 돌아간 이들의 흔적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어디서든지 계속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가장으로서 내가 이제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원망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 원망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 애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거. 내가 죽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계속 제가 버티려고 하는 거고, 살아가는 힘을 내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죽음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따뜻한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영민 씨가 언제까지고 지키고 싶어하는 소중한 일상입니다.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너한테 매몰돼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 생각을 전혀 못했지. 했거든요. 했어? 아니 아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매일 때마다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그리고 아빠 또 모자를 안 쓰시려고 그러잖아. 거기는 태양이 엄청나게. 사막으로 떠나기 전날 어느새 철이 든 큰딸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라가고 밤 기온은 뭐 10, 느낌 자체가? 영화 같다고요? 느낌 자체가 좀 그렇다. 우리 왠지 울음 터졌어요, 여보. 어떡해. 엄마 아빠 가는 게 싫은 거야? 아이고, 아빠는 내 새끼. 처음에 우리 은지가 마음이 좀 여려요. 언니가 우니까. 엄마 말대로 내 삶이 내 생활이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쓰고 아, 그래서 미안해서 그런 지금 말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 닮아서 울지? 아이고, 내 새끼 일로 와. 뭐야? 아이고. 네가 오니까 울음이 전파가 되잖아. 아직은 엄마 아빠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죠. 그래서 가장인 영민 씨의 암 선고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자부했던 영민 씨였습니다. 처음 뇌종양 진단을 받고는 수술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재발 이후엔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가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런 영민 씨에게 사막 여행은 새로운 활력소였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재활 훈련도 열심히 받게 되고 덕분에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엄마가 어떤 정신으로 가는지 알겠지? 어떤 정신? 군인 정신. 그렇지. 어? 야, 엄마의 다짐이 여기도 보이지? 이렇게 추울까봐 아빠가 하고 엄마가 하고 이게 가벼운 거 있잖아. 오, 뭐야? 언제 썼어? 언제 썼어? 시크릿.
찌그리셔. 아니, 지금 안 돼? 가서 읽어야 되는 거야? 사막에 가서? 모래 언덕 안에서 밤에도 보고 힘들 때도 꺼내봐요. 보고 계속 봐? 네. 보고 또 보고요? 아이고 크다. 아이고 사랑해. 가족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영민 씨는 사막 위에 섰습니다. 괜찮아? 괜히 저기 힘든데 나 때문에 말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힘들면 이야기할 거야. 진짜? 참지 마.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오, 나는 저기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응, 그래요. 내가 쉬어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 왼발에 힘이 왼발보다도 오른쪽 발이 더 안 좋다. 오른쪽이 더 힘든 거야? 체중을 이쪽에 많이. 엄청 걸었어요. 5km도 넘게 걸었어요. 사실 무리할 평지만 필요도 걸은 게 아니고. 무리했어도 안 됩니다. 5km 걸었어, 5km. 영민 씨는 잠시 차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머리. 그래. 먼저 가 계시오. 그래. 난 이제 몸 좀 풀고 갈 테니까. 지금 사실 엄청 힘들어 보여. 아내는 오히려 마음이 놓입니다. 선크림 다시 발라. 내심 좀 쉬었으면 했던 거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냥 태양이 떠오르면서부터 엄청 더운 거야. 그래서 난 긴팔에서 그냥 하든 말든. 응? 긴팔에서 갈아입은 거야. 너무 덥지? 팔도실 하지 그래. 발도시 해야 되는데. 팔도실 해. 이 와중에도 아내를 챙기는 영민 씨. 혼자 걷고 있을 친구에게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 걸으면은 다리가 무리가 갑니다. 무리가 가서 혼자 먼저 보냈는데요. 같이 못 간 거 있다면 아쉽고 제가 힘이 있었으면 좀 더 같이 갈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시각 배영호 씨는 뜨거운 사막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 중에서도 가장 빨리 승진을 했었죠. 하지만 짜여진 조직 생활은 그를 못 견디게 했습니다. 영호 씨는 과감하게 회사를 박차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의 대표가 되고 보니 현실은 더 살벌하고 막막했습니다. 정말 막막한 거는 대책이 없는 게 막막한 거라니까. 대책이 없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 하시는구나.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지. 아예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막막한 사람들. 그게 나고. 외출을 하려는데 버스비가 없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5년 전 크게 사업에 실패하면서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도 영호 씨는 그 힘든 시간을 잘도 견뎌냈습니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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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그 5년 동안 그 크고 작은, 뭐 어떤 건 아주 작은 그러한 나무 그늘이 꼭 있었어요. 그거는 물론 아무 그늘도 없이 이런 땡볕에 걷는 거리가 긴 적도 있었지만 꼬박꼬박 나타나더라. 그 나무 그늘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걸을 수 있고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걸을 수 없겠죠. 아이고, 또 가야지. 아이고, 어디 저희 가서. 그렇게 영호 씨는 다시 일어설 생각입니다. 사막을 찾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학교인가 보네, 학교. 우리 향도는 어디 가셨나? 생각에 잠겨 걷다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라디오! 컨! 길을 안내해 주던 낙타가 보이질 않습니다. 낙타머리꾼들이 날 두고 갔어 그냥. 그러면 저기 높은 데 올라가면 뭐가 보이겠죠. 일단 가봅시다. 낙타 발자국이 없어요. 낙타 발자국을 내가 많이 봐서 이제 볼 줄 요게 낙타 발자국인데 요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오래된 흔적이야. 요런 게 낙타 발자국, 요런 거. 요거. 요러다 이제 그 우리 맨 앞에 있는 낙타가 쏜 똥이라도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확신한데 그러면. 이 자식이 또 이럴 땐 똥을 안 싸네. 참. 개똥도 약에 쓸래 못되더니 낙타 똥을. 이거 봐, 싼 지 얼마 안 됐어. 이게 우리 낙타 똥 같아. 봐봐. 아직도 저기 뭐야. 습기가 있죠? 이 길이 맞아. 아이고. 틀림없습니다. 다행히 낙타의 흔적을 찾았군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인근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에 올라왔는데 이정표도 없고 길 가는 사람도 없어. 뭐 물어볼 데도 없고. 일단 여기 가봅시다. 사막에선 방향 감각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하죠. 무작정 걷다 보면 열사병에 쓰러지거나 자칫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고 나니까 동서남북이라든지 지형지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기 낙타가 있네요. 제 사이먼인가 봐. 벌떡 일어났어, 지금. 천만 다행입니다. 일어났어. 낙타머리꾼도 한참을 찾았다는군요. 낙타를 나한테 맡겨놓고 가네. 결국 만나네요. 네. 만났어요. 그지? 엄마, 잘 있었냐? 야, 여기 봐봐. 잘 있었어? 잘 있으셨어요? 응? 사막에서 마주한 예기치 못한 위기를 영호 씨는 무사히 넘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민 씨는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특별한 추억 하나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여보, 완전 이쁘지? 완전 이쁘다. 완전 이쁜데 가리면 얼마나 이쁜데. 곧 있으면 결혼 21주년이랍니다. 내 평생에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 마지막으로 사랑한 여자가 되어줘서 고맙고 21년 만에 다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맞이해서 너무 감사하고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은 투병 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00년 해로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염려가 되네. 당연히 할 수 있지, 당연히. 항상 미안하고 달도 많고 말도 많던 내 길 그 누구를 탓하겠소. 그래도 이만큼 저만큼이면 나를 웃을 수 있지 않겠소. 쉬어던 바위돌 그 늦은까지 모든 게 정말 고맙소. 모든 게 참 당신 같소. 참 고맙소. 사막 횡단 5일째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 정도에 그 모래언덕, 듄이라고 그러는데 모래언덕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나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짧습니다. 멀리 모래 언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영 속도가 안 납니다. 모래가 미끄러지. 야, 이 모래가 푹푹 빠져. 모래가 푹푹 빠져. 모래 속으로 발이 파묻혀 한 발짝 떼기가 어렵습니다. 자, 잠깐. 어떻게 할까? 왼발 올린다. 자, 됐어. 영민 씨는 왼쪽 팔 다리에 힘을 못 씁니다. 아니, 이게 자꾸 미끄러지니까 내가 그렇지. 그렇게 보자. 오르막에선 차라리 기어가는 게 부담이 덜하죠. 한 번만 더. 그럼 평지야. 됐어. 어때, 좀 더 갈래? 뜨겁진 않아? 정상인도 하기 힘든 사막 횡단. 이게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굿잡. 됐어. 굿잡. 왼쪽 발목 어때? 괜찮아? 더 이상은 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거짓말같이 힘을 내 걷습니다. 왼쪽 다리 풀린 것 같은데? 조금. 어? 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영민 씨는 아꼈던 무기를 꺼냅니다. 우리 딸 두 명이 저한테 이제 사막에 가서 제일 힘들 때 읽어보라고 해서 했던 보내준 편지입니다. 사막 여우 귀여워요. 이것은 아직은 많이 힘들지 않으시죠? 힘들다 이놈아. 싸우지 마시고 엄마한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걱정밖에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빠는 엄마의 힘이 되고 엄마는 아빠의 힘이 되어서 여행할 때 힘든 상황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사막을 걷는 것처럼 저도 시험이라는 어려운 사막을 견뎌내서 서로 밝은 웃음으로 다시 아빠 돌아온 길에 만나요. 아빠 파이팅! 엄마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웃음 모습 참 좋은 착한 애들입니다.
고맙네 애들이.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제가 삶을 지탱해 나가는 어떤 동기, 그다음에 어떤 백그라운드는 애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모이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애기들이 편지 써준 거를 사막에서 제일 힘들 때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읽어보고 왔어요. 그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기억이 될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김영민이라는 아빠는 우리 두 딸들한테 어떻게 기억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도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내 친구 따라서 이제 애기 온 것도 뭐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게 힘든 건 아닌데 애들한테 이제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걷고 있는 겁니다. 네. 그쪽은 저기야.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듯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만 왼발 이렇게. 목적지가 바로 코앞인데 친구는 어떻게든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일어나서 털면은 힘들어. 끝내줘. 됐어. 자. 마지막 힘을 쏟아붓는 영민 씨. 일어난대? 마침내 모래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제 제가 계속 뭐 투명을 해나가겠지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 생명의 마지막까지 버틸 겁니다. 버티고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게 남고 결국은 헤어지겠죠 애들하고도. 그게 이제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누구보다 가슴 졸였던 사람은 아내 유미 씨입니다. 여보 애썼어. 응? 이 정도쯤이야 뭐. 응? 풀어. 남편이 온 길을 한번 멀리서라도 좀 바라보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저기까지 다 발자국이 있네요. 이거 남편 발자국이네요. 자신과의 아주 치열한 싸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싸움. 그 자국이죠, 이게. 아내의 눈에 남편의 고통이 보입니다. 자신 안에서 또 회복도 있을 뿐더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족들한테 떳떳한 아버지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읽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 영민 씨는 늘 당당한 가장이었습니다. 쪽을 보고 있네요. 오른쪽 발은 다 바르고. 사막에서도 그 모습을 잃지 않았던 남편. 그런 남편이 유미 씨는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막에서 꽃을 보았습니다. 선선할 때만 얘가 딱 얼굴이 보이는 그러네. 거야. 아, 훌륭하네. 얘도 마찬가지야 여보. 얘도 얘도 지금 꽃이 폈잖아. 노란 꽃이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한낮에는 꽃을 못 봤잖아. 그냥 풀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도 꽃은 피어나. 너무 기특하다. 그렇지. 사막이 막막한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친구는 마지막으로 사막을 눈에 한 번 더 담고 가기로 했습니다. 사막이면 막막한 곳, 황량한 곳, 생명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여기 와보고 전혀 막막하지 않다는 걸 오히려 깨달았어요. 이거 얘네 봐봐 여기. 엄청 많은 애들이 다녔어. 도마뱀도 다니고 개미도 다니고 풍뎅이도 다니고. 그리고 여기가 절대 황량하지 않아요. 막막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가장 놀라운 사막의 기적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 지금 어디 메마른 땅에서도 더 자고. 생명은 움트고 다른 애 있었습니다. 같아, 똑같은 사막인데 어제까지 본 사막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희망이란 싹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도 아내가 이제 100년 해로 장면에서 계속 울던데 다시 결혼식을 할 때 끝까지 이 사막 속에 피어있는 작은 이파리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 신께서 주신 나한테 살아가라고 한 명령이니까 명령대로 끝까지 물이 없고 뭐 햇빛은 너무 강하지만 이 장렬한 태양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 삶의 환경이 아주 열악한 사막에서 오히려 여기에 사는 생물들이 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척박한 환경일수록 더 강한 의지로 생을 개척해내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어려웠을 때 이렇게 이제 막, 야 괜찮을 거야 힘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가만히 옆에서 그냥 그렇지. 지켜주는 사람들이 맞아. 진정한 친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속엔 언제고 꺼내볼 수 있는 희망이란 사막 하나가 생겨났습니다.